확률과 통계의 기말고사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요만큼이 기말고사 시험범위고요. 이거는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함수, 정의역, 공역, 치역, 합성함수, 역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범위인 경우의 수에서도 이게 나오지만 기말고사 시험범위인 확률에서도 이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 사칙연산, 이거는 책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경우의 수를 언제 쓸 것이냐, 덧셈은 언제 쓰고, 곱셈은 언제 쓰고, 뺄셈은 언제 쓰고, 나눗셈은 언제 쓸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설명은 제가 동영상을 따로 찍어놨으니까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 동영상이 끝나면 이 위치에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재생 목록에 경우의 수 사칙연산이 들어있고 또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요거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순서를 생각하느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느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 순서를 생각해. 그러면 순열.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 그럼 조합. 중복을 허용하는데 순서를 생각해. 그러면 중복순열. 중복을 허용하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중복조합.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를 잘 풀어요. 그리고 순열, 동자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조합, 중복조합, 그리고 조 나누기, 모둠 나누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항정리에는 제가 별표를 적었는데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항정리는 확률과 통계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 이항정리가 나중에는 독립시행의 확률, 나중에는 이항분포, 나중에는 심지어는 정규분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항정리와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 관련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똑같다고 얘기해요.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 다 똑같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항정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항정리가 헷갈리는 사람은 이항정리를 반드시 익히고요. 그리고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이런 용어의 뜻을 알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합사건 확률 계산하는 방법,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확률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위고, 자,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를 보죠.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려면 이 중간고사 시험범위를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정말로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시험범위는 모르는 상태로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러면 기초가 부족해서 계속 틀려요. 자기가 왜 어디서 틀렸는지도 몰라. 중간고사 시험범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시험범위를 보면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조건부 확률이 나와요. 조건부 확률 알아야 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 알아야 합니다. 조건부 확률 그냥 백지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확률의 곱셈 정리 백지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적으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의 정의가 뭐고 종속의 정의가 뭐고 독립의 필요충분 조건이 뭐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모르는 상태로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이런 단어의 용어, 뜻, 대표적인 사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거는 앞에 말했지만 이항정리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구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저는 똑같다고 얘기해요.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정리 똑같다. 그리고 확률분포. 확률분포와 이제 확률분포가 이산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걸 배워요.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하죠. 평균이나 기대값이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확률 분포에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이나 도수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확률 분포나 도수 분포나 평균과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주 써먹으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든 연속 확률 분포든 다 써먹는 내용이니까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요런 거 있죠. ax 더하기 b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에 a배 더하기 b. 이거 말고 기대값 평균분만 아니라 분산, 표준편차에 관련된 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적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항분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정리에서 주로 묻는 질문과 이항분포에서 주로 묻는 질문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 전형적인 대처법, 이때 전형적인 대처법을 알아야 하고, 이항분포는 이항정리랑 같은 내용입니다. 누구는 이항분포랑 이항정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항분포는 이항정리랑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고 연속 확률 변수를 배워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배워요. 이걸 적분을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배우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적분을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배우는데 지금은 이걸 안 가르치는 쪽이 많아요. 하지만 뭐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 알아야 하고,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규분포는 신비한 놈이라서 학생들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볼 줄 몰라요. 문제를 풀려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몰라요. 그리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 나오는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이쪽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보통 시행 횟수가 뭐 한 5번, 6번 이 정도 문제를 내고, 이쪽은 시행 횟수가 뭐 100번, 500번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행 횟수가 100번이 넘는다. 그러면 이건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확률을 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 횟수가 한 5번 된다. 그러면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규분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추정을 배우죠. 모평균, 모집단, 표본집단 뜻 알아야 하고, 모평균, 표본평균 뜻 알아야 돼요. 그리고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의 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똑같다.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 샘플의 개수예요. 이 내용 자주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도 뭐 이렇게 왜 1.96을 곱하는지 그거 알아야 합니다. 왜 1.96을 곱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설명하려면 좀 길죠. 자, 내용 마무리할게요. 기말고사를 풀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확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경우의 수, 사칙연산, 순열, 조합, 이항정리, 합사건, 공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확률의 덧셈 정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반사건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배반사건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알아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사건의 독립과 종속 나오는데 독립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도 알아야 돼요. 독립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모르면 문제를 풀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고, 이 내용들 있잖아요. 확률의 덧셈 정리, 조건부 확률,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 내용들은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거를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위치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재생 목록이 들어있고요. 이 위치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재생 목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재생 목록을 보면서 익히면 되고요. 이거 물론 이렇게 밑에 링크도 걸어 놓을 거예요. 이 동영상 밑에 링크도 걸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제 재생 목록에 있는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암산이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 암산을 하는 방법이 그 동영상에 있으니까 꼭 보기를 권해요. 기말고사 시험 준비 잘하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발키리였습니다.